지난주 달러 인덱스가 일주일 만에 2%가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블룸버그는 달러 패권의 균열이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발 신뢰 위기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달러의 끝일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달러 자산을 저가에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곧 다시 튀어오를 거거든요. 오늘은 달러 급락의 진짜 원인 3가지와 왜 반등이 확실한지 그 근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에 속아서 방심하다간 큰일 납니다. 달러가 강한지 약한지 재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유로, 엔, 파운드 같은 주요 통화 6개를 바구니에 담아서 가중치를 매긴 거죠. 이게 올라가면 달러가 강해지는 거고 떨어지면 약해지는 겁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다른 나라 돈과 비교한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거든요. 금이나 애인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달러의 진짜 힘은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김 사장님 있잖아요. 이분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달러 인덱스는 괜찮다는데 왜 금값은 미친 듯이 오르냐는 거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2026년 1월 지금 금값이 온스당 5,5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달러 인덱스 숫자만 봐서는 실제로 달러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자산 가격 폭등, 이게 다 달러의 진짜 약세를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인덱스라는 숫자에 속지 마세요. 금값이 역대급으로 치솟는 건 사람들이 달러보다 실물을 더 믿는다는 증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진짜 움직임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가 약속한 게 뭐였습니까? 파격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였습니다. 미국 경제를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가장 큰 기대 요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관세 정책이었어요. 지난 30년간 중국으로 빠져나간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전략이었거든요. 트럼프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중국으로 공장 옮긴 기업들아, 미국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관세 맞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시장은 이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이 부활하면 미국 경제가 탄탄해질 거라고 본 거죠.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달러를 쓸어담기 시작했고 환율은 쭉쭉 올라갔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가 취임하던 날 달러 인덱스는 2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시장이 트럼프의 미국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모두가 강한 미국의 시대가 다시 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를 발표하자 지지자들은 해방의 날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이들은 지난 30년간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서 비싸게 파는 구조로 엄청난 부를 쌓았거든요.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들, 글로벌 유통 대기업들, 이들에게 트럼프의 정책은 자기들 밥그릇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언론을 총동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트럼프의 정책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 미국 경제가 망한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죠. 금융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리포트들이 연일 나왔고 시장은 일시적인 패닉에 빠졌습니다. 달러 가치도 덩달아 급락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 7월쯤 되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 경제가 관세 충격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고 엘리트들의 공격은 빗나갔던 겁니다. 최근 달러 하락의 첫 번째 원인, 바로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 발언입니다.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왜 그린란드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땅덩어리가 크고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린란드에는 희토류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거 만들 때 필수적인 자원이에요. 지금은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이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거든요. 북극 항로의 거점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미래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쥐는 핵심 요충지인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죠. 문제는 트럼프의 발언 방식이 너무 직설적이었다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해했고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어요. 하지만 본질을 보세요. 미국 우선주의를 통한 장기적 이득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달러 인덱스 하락의 두 번째 원인은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가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6%나 되거든요. 엔 달러 환율이 160엔까지 치솟으면서 엔화 약세가 심각해졌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강력한 개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이걸 방조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도왔다고 봐야 해요.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본 수출 기업들이 저렴한 엔화를 무기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게 공정한가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혼다, 도요타한테 가격으로 밀리고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이게 불공정 무역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엔화가 어느 정도 강해지는 걸 허용한 거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화만 강해진 게 아닙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스위스 프랑까지 덩달아 강세를 보였어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통화들이 동시에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것도 트럼프의 공정 무역 전략의 일환이었던 거죠. 달러 약세의 세 번째 원인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입니다. 정부 셧다운 위기가 터진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보안 강화 정책을 막으려는 겁니다. 기본적인 예산안조차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시장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미국 정부의 행정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예산안도 제대로 못 통과시키네? 이런 생각이 퍼진 거예요.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매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건 트럼프의 정책적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정치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든 무조건 막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정치적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한 달러는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미국 내부가 분열되어 있으면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달러를 사기 망설여지는 거예요. 결국 내부 정치가 정리되어야 달러도 다시 힘을 받습니다. 2026년 1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FBI가 미시간주와 조지아 등 카운타운 선거 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한 겁니다. 2020년과 2024년 선거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더군요. 과거에 FBI와 법무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시했죠. 음모론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FBI와 법무부 수뇌부가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만약 이번 수사에서 실제 부정의 증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은 완벽하게 입증되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트럼프를 공격했던 민주당과 기득권 세력의 도덕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 내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 대사건이 될 수 있어요. 부패 세력을 청산한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내부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은 내부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했거든요. 이제 그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겁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기술 절취, 불공정 무역, 그리고 미국 내부 분열 획책을 통해서였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중국 공산당이 쓴 수법을 보세요. 틱톡을 통해 미국 청소년들의 정신을 오염시켰습니다. 펜타닐을 밀수해서 미국 사회를 마약으로 물들였어요. 정치인들을 매수하기도 했고요. 안에서부터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부의 부패 세력을 속아내야 합니다.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FBI의 선거 수사는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연결된 미국 내 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대청소 작업인 겁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에게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추적했더니 중국계 페이퍼 컴퍼니라는 정황이 나온 거예요.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이 진짜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를 정리하고 하나로 뭉쳐서 중국을 압도하겠다는 거죠. 달러 약세는 일시적입니다. 이 청소가 끝나면 미국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달러가 정말 다시 반등할까요? 전문가들이 확신하는 근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형 경제지를 보세요. GDP 성장률 2.3%, 실업률 4.1%입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중국은요? 일본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탄탄해요. 두 번째, 과거를 돌아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어땠습니까?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 결국 전 세계 자금은 어디로 갔나요? 달러와 미국 국채로 몰렸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미국이거든요. 세 번째, 관세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까지 미국의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금리를 보세요. 미국의 기준 금리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자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구조인 거죠.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FBI 수사로 내부 정치가 안정되고 부패 세력이 청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증합니다. 달러 가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겁니다. 지금 달러 약세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 경제가 좋아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착시 현상이에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빠진 거거든요.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달러가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 삼고 있어요. 환율 정책도 건드리고 있고요.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뭡니까?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죠. 이게 다 관세 타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실적이 악화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삼성과 현대차를 보세요. 지금 미국 내 공장 건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원화 약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남아 있습니다. 관세 협상도 앞두고 있고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환율 안정은 한순간에 깨집니다. 다시 급등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1,430원이라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원 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트럼프의 관세 카드가 한국을 향할 때 환율 폭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내부의 부패 세력을 청산하고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대청소 중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달러는 더욱 강해질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달러가 일시적으로 눌려 있을 때 달러 자산을 저가에 확보하세요. 미국이 내부 정리를 마치고 하나로 뭉쳐 중국을 압도하게 될 미래를 읽으셔야 합니다. 국제 정치와 경제 뉴스를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패권 전략을 읽어내야 합니다. 강한 미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